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10월 27일 밤입니다. 밤인데 문득 생각이 나서 한번 마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은 마음이 있죠. 개들도 마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사람은 마음이 있는 것이 이제 명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외적인 어떤 조건뿐 아니라 내부적인 어떤 마음의 조건이 맞아야 인생도 행복이 하고 인생이 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는 껍데기는 멀쩡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껍데기는 멀쩡하게 될 수가 없고 이 육신도 쇠락해져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요. 그 마음의 짐이 너무나 무거울 때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것이 또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 마음이지만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지만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의 적이 되기도 하고 나의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가 컨트롤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게 바로 어떤 행복이랄까, 행복은 아니더라도 편안한 인생의 행로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마음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괴로워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또 스스로를 파멸에 몰아넣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 마음이란 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의 정의라는 것도 참 어디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가 없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의식과, 인간의 의식과 플러스 감정 플러스 인격, 이런 것들이 결합된 어떤 개념인데, 아무튼 우리의 의식과는 다른 감정적이고 인격적인 요소가 결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마음을 돌아보지만 자기 마음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 자기가 스스로를 생각하는데 자기가 알 수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마음이 이제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마음은 바로 나이면서도 나와 분열이 되어 있고 나로부터 숨겨진 또 하나의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 깊숙한 곳을 내 스스로가 숨기기도 하고, 또 기어이 내가 그것을 파헤칠 수가 있지만 그것을 파헤치려고 하지 않는 것도 있죠.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것처럼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 마음을 잘 살펴가지고 끝까지 파헤치면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나는 그것을 파헤치기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나는 그것을 파헤치면 나에 대한 어떤 존엄성이라든가 멋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나라든가 나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좋게 생각하는데 안 좋은 동기가 이렇게 숨어져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것을 파헤치면 내 스스로가 나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알게 되어서 실망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는 싫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파헤치지 않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위장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 이러한 측면이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쪽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쪽의 얘기를 하면은 내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이죠. 어, 이런 거 있죠. 어떤 인간관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신문에 사회면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끔 무슨 흉기를 들고 뭐 살인 사건이 나오고 이렇게 보도를 난 걸 보면 예전에 뭐 어이없는 대화를 한번 했던 거, 그런 것들을 원인으로 해서 그 상대방은 나한테 큰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는 또 그것이 굉장히 서운했다라든가 뭐 그런 얘기. 그것이 이제 상처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말은 못하죠.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어, 그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내세워서 말을 하면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상심해 하느냐, 속상해 하느냐, 이렇게 남들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찮은 문제인데 나에게는 상처가 되는 그러한 것들. 예? 그래서 남들은 그러한 말로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어, 뭐 객관적이라고 할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상처를 줄 만한 대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런 쪽에 예민해서 상처를 받았다. 이러한 경우에 예? 그 상처받은 사람은 그것을 명시적으로 내세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내세우면 남들이 너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냐. 웃긴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고 또 남들이 그럴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제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도 좀 그런 남들의 생각이 타당성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도 인격이 이제 분열이 돼서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나 하는 그 상대방이 아니죠. 일반론적인 시각에 동의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한 동의를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는 또 그러한 대화로 해서 속이 많이 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러한 이제 속이 그러한 대화로 해서 속이 많이 상했다. 이것을 내세울 수가 없고 그러한 불만을 토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이제 그러한 불만이 가슴에 계속 누적이 되게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러한 불만이 떠오르게 되고 그러다가 혹시 이제 다른 계기가 있거나 뭐 술을 마셨거나 다른 트러블이 그 사람하고 있을 때
옛날에 그러한 동기가 작용을 해서 이제 큰 사고를 뭐 이렇게 일으켜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 마음의 상처,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하나의 큰 짐이죠. 마음은 내 속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음? 내 마음대로 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거기에 큰 상처가 나서 큰 짐을 하나 나는 평소에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큰 짐을 지고 가는 사람 중에는 그 짐을 내가 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짐을, 이러한 상처를, 이러한 짐을 내가 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모르고 그래서 이 짐을 내가 왜 져야 할까? 언제까지 져야 할까? 꼭 져야 하는 것인가? 이게 과연 짐이냐? 이 상처를 왜 내가 안고 가야 하는가? 이 상처를 치유할 방법은 없는가? 이게 상처가 도대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마음의 짐과 마음과 자기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자기 자신은 이렇게 일체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점에서 한 점 의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만이 진실이고 진리이고 그 마음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가다가 이제 어떤 다른 계기가 있을 때 그것이 과격하게 표출이 되거나 어떤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상처인 줄도 모르고 짐인 줄도 모르고 한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해결책이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큰 짐이 있는데 이 큰 짐, 상처를 상처인 줄 알아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알면서 괴로워하면서 지내면서 그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안다고 해서 그 문제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우울,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우울증. 상당 기간 우울한 기분이 뭐 2주 이상 이렇게 계속이 되면 우울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우울증에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 꽤 있죠. 그래서 치료를 뭐 일시 좋아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약도 복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노력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제 그 우울증이 뭐 악화되거나 약을 뭐 처방이 어떻게 안 맞아서 어떻게 일시적으로 헷가닥해서 더 비극적인 사태로 치닫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뭘 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에 큰 짐이 있고 장애가 있다. 이런 부분을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짐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알지만 해결 못하고 부둥켜 안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참 난감하죠. 문제는 있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죠. 힘이 없기 때문에. 마음,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사로를 올라가는 방법을 알지만 힘이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죠. 사물을 움직이는 건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의식이 아니고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고요. 이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의식 플러스 어떤 기분, 인격 이런 것인데 그렇게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것을 이렇게 제어를 하고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에너지가 안다고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괴로워하는구나,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안다고 바로 에너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렇게 제어를 하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 이런 것들을 꾸준히 연습을 해야 이제 그 에너지가 키워지는 거죠. 생각의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잖아요. 힘.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제 괴로워하는 마음,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짐을 지고 있을 때 그것을 무겁고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더라도 이것이 괴로워할 일이 아니고 내가 지어야 될 짐도 아니고 이것을 그렇게 상처받을 일도 아니다 이렇게 털어버릴 수 있으려면 그곳에 몰두하는 의식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그러한 마음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의 에너지라는 것은 계속적인 실천에 의해서 얻어져야 되는 것이죠. 계속 머릿속에 뱅뱅뱅뱅 도는 것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쓸데없는 거구나 하면서 끊어버리고 의식을 빼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힘, 그 힘을 얻을 때 이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내가 이 생각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이제 의식적인 측면이죠. 인식의 문제.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왜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될까?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하나 의식적인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러한 A라는 생각을 이제 지워버리고 어떤 생각을 떠오르는 걸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려면 이 어떤 결단이죠. 뭐 의식에 있어 결단, 마음의 결단, 안 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적인 측면이 발현이 돼서 그러한 생각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무화시키거나 한쪽으로 몰아넣거나 이러한 결단을 꾸준히 실천해 갈 수 있을 때 이제 마음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컨트롤이 된다면은 마음의 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상처라는 것도 이제 상처가 이게 될 만한 일인가,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내가 오해했구나. 이것은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문제다. 안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하고 한번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식이 돌아가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마음의 상처라든가 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뭐 없어질 수 없는 상처도 있겠죠.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사람이 나하고 이제 나한테 사죄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뭐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내 상처가 아물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죠. 뭐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가 이제 그러한 생각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잊어버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지난한 자기 스스로와의 싸움. 결국 싸움이 뭐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거기에 후달리지 않고 그 생각을 없애버리거나 몰아내거나 이렇게 빠지지 않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식적인 어떤 결단, 마음의 힘, 의식의 힘, 그것이 바로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마음의 짐, 그것은 뭐 피해를 입은 것은 내 잘못은 아니다. 내가 불운했을 수는 있지만 내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털어버릴 수도 있는 마음의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음의 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참 우리 인생은 너무나 약한 존재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의식이 있고 또 마음이 있어서 내가 사랑받는다, 사랑받지 못한다, 미움받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 존재이거든요. 무생물이 아니고 생물이고 그것도 어떤 대화가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상처를 쉽게 받는 존재다. 어떤 의사소통이 상대방 어떤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되는 그러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상처도 너무나 많다. 이렇기 때문에 너무나 약한 자연계에서 지능은 뛰어나지만 너무나 약한 존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받기가 쉽다. 그래서 마음의 짐, 이 마음의 짐이라든가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큰 기대라든가 너무 큰 의존,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이 상처를 덜 받는 길이죠. 말하자면은 그 독립적인 오토노미 하는 그런 측면이 오히려 좀 부각이 돼야 되겠습니다. 남에게 너무 의존한다든가 남의 말에 어떤 남의 형편에 경제적인 사정에 너무 의존한다면 이것이 또 힘든 인생이 되겠고요. 그것이 기대에 차지 못했을 때는 너무나 큰 상처와 또 짐을 가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 뭐 오늘은 마음의 짐,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데 인간이 상처를 인간이 이 마음의 짐을 이렇게 마음의 어떤 상처, 짐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것 중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스스로를 너무 좋게 보려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있거든요. 자기 속에는. 근데 실제로는 자기가 그렇게 훌륭한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행동을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자기 자신은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인정하기 싫은 측면도 많죠. 그래서 나는 실제로는 보면은 아주 더럽고 어디 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사람인데 스스로의 훌륭하다고 너무 생각하거나 안 그러면 그렇게 믿고 싶을 때 이제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마음의 큰 어떤 어 뭐라 할까요? 짐이라고 할까요? 어떤 얽매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게 많은 거죠. 여기 요새 뭐 이렇게 정치권에 여러 가지 이제 인사들이 뭐 구속도 되고 체포도 되고 뭐 거짓말 하니 안 하니 말이 많은데, 자기 자신은 이제 거짓말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고서도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거짓 그런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기 자신을 애써 외면하다 보면 아예 그것이 이제 거짓말로 생각하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이제 따져보기 싫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결국에는 인생을 삐뚤어지게 끌고 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 거죠. 스스로가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도 그렇게 살펴보지 않는다든가, 그러한 모습에는, 그러한 목소리에는 귀를 닫는다든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인생이 그쪽으로 이제 아예 마음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그냥 한쪽의 어떤 이익 추구의 목소리로만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파멸, 이제 남에 의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남에 의해서 다가오는 이제 파멸이 있는 것이고, 뭐 그 파멸의 과정에서 이제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 영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아니면 이제 깨달아서 이제 어떤 일반적인 그러한 올바른 자리로 돌아오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껍데기는 다 뭐 좋아 보이기도 하고 뭐 각양각색으로 생겼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짐들을 지고 산다. 그 짐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 받은 상처, 또 상처가 아닌 것인데도 또 개별적으로 특이하게 상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계속 외면하고 숨기다 보면 또 하나의 큰 가짜가 기만이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것이 또 하나의 자기 자신의 큰 짐으로서, 큰 장애물로서 마음에 지고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파멸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굳어져서 아주 이상한 삶을 사게 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짐들을 잘 살피는 것은 스스로를 잘 살펴야 되고, 스스로에게 참된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모습 이런 것들을 어, 수술하듯이, 현미경으로 수술하듯이 잘 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돼야만이 이제 참된 모든 마음의 짐과 장애를 벗어버리고 참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을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질적인 조건이 필요하고 있지만, 이 마음에서 어떤 자유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집에, 대궐 같은 집에, 차에 무슨 것이 있더라도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우리가 아는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이 경제적인 측면이 이 어떤 행복을 주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았던 거죠.
아름다운 어떤 외모라든가 재능이라든가 많은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마음의 짐과 어떤 마음의 장애를 이기지 못하여서 파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의 마음을 잘 관찰하고 스스로에게 진실되고 내 의도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나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러한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면은, 그리고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키워간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참 큰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적은 물질과 적은 것으로도, 적은 여건으로도, 어려운 여건에서도 큰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